안녕하세요. 옆반 남교사 조선생입니다. 오늘은 학교생활 TMI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어떤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어떤 선생님께서 답글을 달아주신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답글 내용을 한번 같이 보면서 오늘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선생님께서는 이제 신규 교사로 발령이 나신 선생님이시고요. 2번 질문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이 임용 합격한 주위 친구들 중 몇몇이 업무용 휴대폰을 따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하던데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선생님의 사생활 지키기, 학교와 내 개인생활 분리하기 등 이런 것과 관련된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답글 올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과 알아볼 거는요, 선생님들께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현실적인 교사 사생활 지키기 방법 3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역시 지역마다 다르고 학교마다 다르고 그 다음에 사람마다 다르다는 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이 지역은요, 17개 시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지역마다 이제 특성들이 있잖아요.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지, 시도교육청은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좀 학부모님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일부 학부모님들의 행동이 약간 좀 뜨악하실 수 있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점은 모든 학부모님들이 그런 게 아니라 일부의 학부모님들께서 하시는 행동들이 선생님들을 약간 조금 힘들게 하는 점이 있다라는 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좋으신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십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학부모님들도 계세요. 학부모님들께서도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지극히 일부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들은 항상 어쩌면 겪고 계실지도 모르는 거라는 거 미리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 개인 전화번호 공개 여부 판단하기. 두 번째, 개인 SNS 점검하기. 세 번째, 학부모 상담 시 사적 질문 차단하기. 이렇게 3가지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도 역시 마음에 드셨다면 선생님들께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할게요. 자, 영상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 전화번호로 공개해 놓은 상태입니다. 일단은 학부모님들께서 연락이 생각보다 많이 와요. 저는 원칙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개인 전화번호를 공개하긴 하지만 저는 개인 SNS를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어머님들 친구 추천이나 이런 거는 별 걱정은 하지 않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전화번호를 알려드리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5시 이후에는 전화를 안 받는다. 전화를 하지 마시고 문자를 줘라 라고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머님들께서 뭐 저녁에 연락을 하시거나 이런 거는 많이는 없어요. 많이는 없는데 그래도 간혹 하시는 분들 계시긴 계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문자가 왔을 때도 제가 뭐 일일이 다 답변을 드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저한테 질문을 하시거나 급한 내용이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지만은, 급한 내용이 아니라든지 그 다음에 뭐 부탁을 하시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애를 뭐 몇 시까지 보내주세요, 또는 우리 애가 뭐 못 갈 것 같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제가 따로 답변도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학부모님들께서 뭐 큰 불만을 가지고 계시진 않아요. 물론 뒤에 가서 뭐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뭐 불편한 점은 전혀 없었어요. 어머님들께서 문자로 달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처음 카카오톡으로 주신 분들한테는 어머님 뭐 답변은 드리고, 이제 어머님 죄송한데 앞으로는 문자 메시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학부모님들께서 다들 이해를 해주시는 분위기세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점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전화번호 공개 여부 판단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용 전화기를 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업무용 전화기를 사용을 했었어요. 지금은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전화기를 2개를 갖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번거로웠고, 2개에 따른 요금이 또 나간다는 게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어요. 그러니까 학교에다가도 이 업무용 전화번호를 알려줬거든요. 제가 항시 이 전화기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 점이 좀 굉장히 좀 불편했어요. 어떻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냐면, 이제 개인용 전화기랑 업무용 전화기를 이제 2대를 쓰시는데, 학부모님들한테는 업무용 전화번호를 알려주시고 학교에다가는 개인용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어떻게 사용하시냐, 학교 수업이 다 끝나고 자기가 퇴근을 하게 되면 그 업무용 전화기는 꺼서 이제 서랍 안에 넣어놓고 잠금 해놓는 형태로 그렇게 운영을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선생님들께서 조금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개인 전화번호를 공개를 하시게 됐을 경우에는 저 같은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고, 개인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으셨을 때는 선생님들께서 반드시 학부모님들과 연락 가능한 수단을 마련을 해 놓으셔야 돼요. 이 연락 가능한 수단이 없다고 보면은 학부모님들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불편해하시고 불안해하시거든요. 그리고 이게 학부모님들의 불만사항으로 쌓이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선생님들께서 요거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데 방법을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개인 전화번호를 공개를 안 하신 상태에서는 교실 직통번호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각 시도별로 이제 융합교육 통신 서비스라는 거를 구축을 해놨어요. 교실마다 개별적인 전화번호들이 있습니다. 파악을 하셔가지고 학부모님들께 알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단점이 뭐냐면 수업 시간에 학부모님들께서 전화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좀 단점이고 방과 후에 교사가 교실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그 단점이 있습니다. 회의라든지 뭐 화장실 잠깐 갔다 오신다든지 해가지고 자리를 잠깐 비우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자리를 잠깐 비우셨을 때는 부재중 전화를 항시 확인을 하시고 이 부재중 전화에 대해서는 다 전화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번거로운 게 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제가 쓰는 방법은 아니고 저도 사용을 해본 적은 없고 정말 저랑 친한 그 어떤 여자 선생님께서 사용을 하시는 방법인데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라는 게 있어요. 요즘은 카카오톡 채널이라 그러는데 회사들이나 쇼핑몰이나 뭐 식당이나 이런 데서 홍보 마케팅 수단으로 이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채널을 만드는 거예요. 요거를 개인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가지고 카카오톡 채널 관리자를 검색을 하시면 그 카카오톡 채널 앱이 있어요. 그걸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선생님들께서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을 하나 개설을 하시는 거예요. 학부모님들이 요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을 검색을 하셔서 요걸 통해서 이제 학부모님들이 연락을 하실 수 있게끔 하는 건데 방법은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살펴보시고요. 근데 요것도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선생님이 학부모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드려야 될 때가 있잖아요. 요걸로 학부모님들께 개별적으로 뭐 메시지를 드린다든지 뭐 전화를 드린다든지 이게 안 돼요. 이제 학교 전화를 통해서 뭐 직접 유선 전화를 연락을 하신다든지 요런 방법을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클래스팅에서 제공하는 무료 전화번호 서비스가 있습니다. 050으로 시작하는 그 번호 있잖아요. 안심번호 서비스 그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무료래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교육청 이메일 인증을 받으셔야 되는데 현재 신규 발령 전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교육청 이메일이 부여가 안 된 상태거든요. 신규 발령 받으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중간에 이 번호를 알려드려야 된다는 좀 단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현장에서 근무하고 계신 선생님들이라면 클래스팅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무료 번호 발급을 받으셔서 사용하시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화번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선생님 개인의 전화번호를 공개해야 될 의무는 법적으로도 없고 규정으로도 정해진 게 없어요. 선생님의 전화번호는 공개 안 하시고 싶으시면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전혀 문제될 게 아니라는 점. 근데 그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이 있고 학부모님들이 감수해야 되는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요것들을 선생님들께서 좀 해결 방안을 좀 마련해 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교사 개인 SNS 점검하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SNS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7, 8년 전에 페이스북을 했었어요. 페이스북을 했었는데 할 때는 저는 이제 친구 공개로만 모든 게시물을 올렸었어요. 친구 공개를 해가지고 올리다 보니까 밤새도록 놀고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갔었는데 그런 사진들이 실수로 제가 전체 공개로 한번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전체 공개로 올린 사진과 게시물들이 학부모님들의 단톡방과 학생들의 단톡방에서 오르내린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굉장히 조금 스트레스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이게 뭐 학교 차원에서 뭐 문제 제기를 하거나 이런 거는 없었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어요.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개인 SNS를 확인을 해보시고 문제의 소지가 있을 만한 게시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거 다 삭제를 하시던지 이제 외부인이 볼 수 없을 정도로 공개 여부를 결정을 하신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팔로워가 많은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무의식적으로 이 팔로우를 받아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학부모님들이 이제 팔로우 신청을 해가지고 받아주시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정말 게시물을 올려주시는 거에 있어서 정말 더더욱이나 더 조심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부모님들의 단톡방에 선생님의 사생활이 소재로 오르내리는 거를 막아야 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학부모님들의 그 SNS 친구 맺기 이런 거는 절대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학생들과도 하지 마세요. 학생들과도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이게 내가 뭐 시기를 놓쳐가지고 지금 뭐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내 게시물을 볼 수 있다라고 하시면은 정말 최초에 올렸던 게시물부터 한번 쫙 살펴보시고 선생님들께서 지금 앞으로 올리실 게시물들도 정말 판단을 잘 하셔서 올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 그랬을 때 정말 선생님들께서 곤혹을 치르시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학부모님들이 학생들한테 뭐 말씀들을 많이 하진 않으시겠지만 학부모님들이 학생들한테 정말 스스럼 없이 뭔가를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학부모님들이 야 니네 담임선생님 뭐 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는 학생들 사이에서 또 얘기가 돌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황을 애초에 막기 위해서
대해서라도 선생님들께서 이 게시물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판단을 잘 하시고 올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선생님들의 개인 SNS에 업로드를 하실 때 학생들이랑 같이 한 교육활동이라든지 사진들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학생들 얼굴이나 이름이 올라가면 절대 안 돼요. 선생님들께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학교 차원이나 학급 차원에서 받으실 건데 그때 선생님 개인 SNS에 올라가는 것까지는 개인정보 수집이 안 된 상태이잖아요. 만 14세 미만의 어린이들은 법적 보호자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 친구들의 얼굴이 올라가거나 이름이 올라갈 때는 선생님들 SNS,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인스타그램에 학생들 얼굴 절대 올라가게 하지 마세요. 만약에 학부모님들이 알게 됐을 때 이게 초상권 침해로 법적으로 이게 제재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선생님들께서 요거는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학생 얼굴, 학생 이름 올라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학부모 상담 시 사적 질문 차단하기입니다. 자, 1학기와 2학기 때 학부모 상담 주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이제 상담을 신청하셔가지고 오셔서 이제 자녀에 대한 상담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때 학부모님들이 정말 학생 상담과 전혀 쓸데없는 말씀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남자친구 있으십니까? 여자친구 있으십니까? 뭐 나이는 몇 살이십니까? 결혼을 하셨습니까? 뭐 어디 사십니까? 쓸데없는 질문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간혹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학부모님들은 궁금해서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게 궁금하다고 해서 학부모님들 지금 혹시 영상을 보시는 학부모님들도 이런 거 질문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거 절대 질문하지 마세요. 이거 선생님들 굉장히 불쾌합니다. 선생님들도 사람이에요. 선생님들 이런 질문 받으시면 굉장히 불쾌해요. 저도 결혼 안 했다 보니까 그리고 또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이 결혼을 안 했냐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여자친구는 있으시냐? 뭐 나이가 어떻게 되시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상당히 불쾌해요. 저도. 아이들이 하는 거랑 학부모님들이 하는 거는 좀 약간 느낌이 달라요. 애초에 사적인 질문이 하나라도 나오면 그냥 웃으면서 저는 당당하게 얘기해요. 웃으면서 당당하게 어머님 또는 아버님 죄송한데 저 개인적인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답변해드리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님 사적인 질문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학부모님들 얼굴 보고 말씀드립니다. 당당하고 자신있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말씀하시면 학부모님들이 선생님 죄송합니다 라고 일반적으로 말씀을 하셔요. 뭐 몇몇 학부모님들께서 자신이 이제 했던 질문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시고 뭐 기분 나빠 하실 수도 있긴 있겠지만 그냥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뭐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게 학부모님들도 사적인 질문이라는 걸 아시니까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좀 오르내릴 수는 있습니다. 많은 대다수의 학부모님들은 이 어머님 또는 이 아버님이 그 질문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선생님이 잘못했다라고 생각 절대 안 해요.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이런 사적 질문이 들어오게 되면은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말씀하세요. 사적인 질문에 대해선 대답해드리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딱 끊으세요. 더 이상 학부모님들께서 사적 질문 안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뭐 크게 문제될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의 사생활 지키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약간 좀 학부모님들과 관련이 좀 있는 거다 보니까 제 영상을 보시는 학부모님들께서 약간 기분 나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대다수의 학부모님들이 이러시는 게 아니라 정말 일부의 극소수의 학부모님들께서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몇몇 학생들이 너무 선생님이 좋아가지고 선생님 SNS를 막 파고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들의 사생활이 오픈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좀 잘 좀 참고를 하셔서 선생님들께서 개인의 사생활과 선생님들 학교 생활이 이렇게 섞이지 않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에 대해서 학부모님들 입에서 오르내리시거나 아니면 단톡방에서 선생님에 관한 이야기가 좀 나온 거를 알게 됐다고 하더라도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요거는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학생들만큼 선생님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바로 학부모님들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그 대신에 우리가 조금만 더 조심해서 기분 나쁠 만한 또는 사생활 침해를 당할 만한 그런 것들을 좀 막을 수 있게끔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학부모님들께서 이게 밤낮 없이 전화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도 선생님들께서 명확하게 끊으셔야 돼요. 어머님 지금 시간은 너무 늦어서 전화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업무 시간에만 전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면 정말 일부 학부모님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지켜주셔요. 선생님들께서 잘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시도 때도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은 학교마다 있는 교권보호위원회 자문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들께서 어느 정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학교생활 TMI 콘텐츠는 선생님들께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콘텐츠입니다. 선생님께서 제가 다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내용이나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창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고 콘텐츠 제작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이외에도 질문한
하고 싶으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창에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교육 관련 콘텐츠로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역관남교사 조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